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찹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찹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찹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 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쌈채소로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틈에서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 데 아주 좋은데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무침,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나물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다양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몸속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나물에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은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돌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돌나물이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돌나물은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돌나물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돌나물을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나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생성과 유지에 필수인 영양소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꼭 섭취해야 되는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다공증에 아주 특효인 채소입니다.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이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의 궁합이 참 좋죠. 또 참기름과 돌나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메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베타글루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돌나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C는 면역체계 강화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요. 재료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5개,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꿀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한 뒤에 얇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간장, 식초, 꿀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함, 채소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이 좋은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최고의 샐러드가 된답니다.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돌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나물 자체에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나물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만이 아닌데요.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돌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나물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돌나물은 보통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씻을 때 식초물에 담궈 씻는 법 잊지 말아주세요. 거무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무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잘 빠지지도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거무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무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무콩은 아주 대표적인 블랙푸드죠. 물론 검은깨, 흑미,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기도 하죠.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그리고 다양한 그 질병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또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검은콩의 그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당을 말하는데요.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아주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그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서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아주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그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아주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아서 항상 그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바로 탈모 예방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드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넣으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그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예요.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그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라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및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의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드시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그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계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트립신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계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검은콩과 찰떡궁합인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충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드시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이죠.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게 되는 거죠.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당근 말고도 그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인데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드시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이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알고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그리고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의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라는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이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놀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이 눈이죠. 비타민 A는 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김을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워준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이 체내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꼭 식사할 때 김을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여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량 섭취만을 주의하시고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